반갑습니다. 서군입니다. 오늘은 칠지도의 진실이란 제목으로 한민족, 그리고 일본, 그리고 동이족과의 관계, 또 지명의 이동, 이런 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저희 애청자 중에 한 분이신 지천태님께서 평소에 이제 댓글로 한반도의 지명, 그리고 대륙의 지명, 이런 것의 어떤 그 변화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 질문들을, 또 여러 그 내용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오늘 그 칠지도의 진실이란 제목편에서 한번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그 나라의 그 천리시에 가보면 그 이소노카미 신사가 있습니다. 이소노카미미야라고 하는 그 신사인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말 그대로 금족지라고 합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조선 때 소도의 개념입니다. 성스러운 땅, 금족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제사장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왜 금족지라고 했냐면 일본 최고의 그 보물이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삼종 신기, 그러니까 천부인이죠. 하늘의 황제가, 옥황상제가 땅에 왕에게, 천자에게 주는 세 가지 신물입니다. 고곡이 있고, 그 다음에 청동 검이 있고, 고곡 대신 방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동 거울, 이 세 가지 보물이죠. 그 삼종 신기와 또 하나는 그 칠지도, 일곱 개의 칼문양이죠. 아까 보였던 이 검인데, 칠지도가 여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죠. 굉장히 중요한 보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금족지입니다. 칠지도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정설로 이렇게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 369년에 백제왕이 칠지도를 만들어서 371년에 일본의 왕에 헌상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곡하는 거죠. 헌상하였다, 이렇게 신공황후에게 헌상하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주장이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일본국의 황실의 시조는 진무천황이 큐슈 북부지방에서 무력 집단을 이끌고 동쪽으로 진출하였다. 그래서 나라 지방의 정복 국가를 수립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긴키 지방, 경기도, 이 기자가 그 왕을 지키는 기사들, 그 기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긴키 지방 똑같죠. 그러니까 나라 교토를 중심으로 한 세습 왕권이 4세기에 생기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4세기에는 고구려가 낙랑군, 대방군을 멸망시키고 조선 북방을 지배하고, 4세기 중반에는 백제가 마한을, 신라가 진안을 통일하고 변화는 가야국으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천리시에 이소노 카미 신궁에 있는 칠지도가 백제왕이 외왕에게 하사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3년에는 아지키와 왕인이 노노와 천자문, 그리고 일본어의 전신인 이도문자를 전했죠. 그런데 그게 맞는 것인지 한번 다시 저희가 확인을 또 해봐야겠죠.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성종 28권입니다. 일본국 경국전입니다. 경극전의 경조운, 좌잔목시, 사사기시죠. 이 경극전에 있는 사사기라고 하는 거 보면 황실의 사람이죠. 네, 적어도 예전에는 황실이었던, 그리고 황실의 후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사기와 강기훈의 삼수태수, 그 삼주태수가 뭐 엄청나게 높겠죠.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지사인데, 세 개 주를 태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황제폐하한테 서계를 바쳤습니다. 이 보면 엄청나게 아부를 해요. 황제폐하의 수명이 남산처럼 높고 덕은 동해에 젖었으며 부상의 물이 조회하고 계림의 들이 성대하기를 빌고 빕니다. 계림이 원래 그 신라입니다만 엄청나게 이렇게 아부를 하고, 그 내용이 보면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귀국의 명주와 무명을 내려주시고, 우리 삼군이 얼어 죽는 것을 구제하여 주시고 황제의 은혜를 만세토록 우러르게 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아부하면서 지원을, 명주와 무명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죠. 황제폐하라고 합니다. 조선의 왕을 높인 거죠. 본인들을 낮추고 이렇게 조선을 황제폐하라고 이렇게 올립니다. 또 성종 32권에 보면 4년인데 1473년이죠. 이때도 보면 삼주태수, 삼명전 소필, 원교풍이, 삼명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도 황실의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보면 황제폐하께서 보위에 오르시어 천운을 이어받으시고 구방이 유신하며 덕이 하나라 은나라의 조정보다 뛰어나대요. 하은주의 하나라 은나라보다 더 뛰어나다. 요임금과 순임금 위에 짝하시니 지극히 축하하고 지극히 축수합니다. 어마어마한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요임금과 순임금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니 뭐 어마어마하게 칭송을 하고 아부를 하였죠. 근데 결국 뭐냐면 자기 땅에 만복선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무너져 가지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금, 돈이죠. 뭐 돈을 주시면 뭐 이것을 다시 짓고, 그렇게 되면 성수가 만안하고 봉축하게 돼서 만대에 내려가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걸 부탁하기 위해서 활 2개 하고 백시 동대 하나 하고 큰 칼 10개 하고 뭐 이런 것을 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성을 하면서 조선의 왕을 황제폐하라고 이렇게 칭하고, 그 조선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한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죠. 임진왜란이 1592년에 발발했으니까 120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이 이렇게 우위에 있었던 것을 반증하는 이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랬으니까 그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확실히 그 조선과 삼국시대가 일본 외나 일본국보다 그 우위에 있었던, 국력이 우위에 있었고 문화의 흐름이 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칠지도에는 61자의 그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일본에서 옛날 글씨가 있는지 몰랐었는데 엑스레이로 찍어 보니까 이렇게 명문을 알 수가 있었고 드러나 있었죠. 이래서 이제 이것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일본에 전해졌는지 밝혀지게 된 계기가 됩니다. KBS의
그 방송에서 나온 내용입니다만 전시후세라는 그 내용이죠. 우에다 마사키 교토대학교 교수님께서 명예교수님께서 이렇게 KBS에서도 나와서 증언을 하셨는데 이 전시후세가 어떤 뜻이냐? 칠지도 앞면의 마지막에 전시후세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명하는 형태의 문장입니다. 명령하고 하명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백제에서 외왕을 후왕이라고 간주하였던 거고 따라서 두 가지는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명령하는 것이죠. 외왕을 후왕으로 간주해서 이 칼을 보낸 것입니다. 후세에 대대로 내려서 전하여고 알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본에 이렇게 정통한 그 교수님들께서는 이렇게 진실을 밝히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왕이 후왕에게 내렸다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때는 왕이 아니었죠. 그 간무천왕이 그 일본 서기를 만들었고 국호를 바꾸고 그리고 이것을 천황이라는 이름을 만들기 전까지는 일본에는 오킴이라고 해서 대군을 썼습니다. 대군. 우리나라의 그 뭐 안평대군, 수양대군 뭐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그 왕의 칭호였었습니다. 왕의 그 아들들, 대군들을 썼고 그것을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을 하죠. 일본 서기에서 보면은 천황의 그 세계를 BC 600년경에 진무천왕이 개국하여 약 2600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서를 보면 신무로부터 총지까지 약 1200년간의 역사는 일본이 아니고 외 또는 외노국으로 있다가 AD 670년에 국호를 일본으로 변경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당서에는 670년이죠. 백제가 660년에 멸망했고 일본 서기에서는 백제의 멸망을 663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서에 보면은 이걸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천지가 죽고 텐무, 그러니까 천무천왕이 들어섰으며 그가 죽으니 아들 총지가 뒤를 이었다. 하명 원년에 사신을 보내어 고려를 평정한 것을 할애드리니 지금 이로부터 차츰 중국말을 배워서 외라는 이름을 싫어하여 국명을 일본으로 고쳤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천무천왕이 그 국호를 일본으로 고쳤죠. 이때 오오키미 대군을 천황으로 일본으로 바꿨고 일본 국호도 일본으로 고칩니다. 일본은 백제의 별칭이었죠.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 백제의 일본이라는 새로운 근본이죠. 일본이. 그리고 사비성이 우리나라 말은 사부리이고 사부리가 새로운 뿌리이죠. 그것을 향찰식으로 표현한 것이 일본이었고 별칭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본으로 그 이름을 바꾸게 되죠. 야마토를 버리고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명 원년에 사신을 보내어 고려를 평정한 것을 할애드리니 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 고려를 평정을 하죠? 이 가능한가요? 이때부터 이제 국경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륙의 왜가
왜가 대륙에도 있었고 일본에서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 여기서 보면은 당서에 보면은 여기 보면 함형 원년에 나옵니다. 합평 고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려를 평정한 것을 축하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사신을 보냈다라는 기록인데, 일본 서기의 천황계보는 당서 이전에 25개 중국의 정사하고 외전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기 178년부터 670년 사이에 일본 서기에 명시된 천황은 추고, 서명, 황극, 효덕, 제명, 천지, 홍문, 천무, 지통으로 이루어지는데, 25사의 삼국지, 당서, 북사, 구당사, 이선의 사서의 외지에는 비미호, 대여, 찬, 미, 제, 무 이런 식으로 일본 서기의 그 천황의 이름하고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왜곡이 되어 있는 것이죠.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제명천황입니다. 제명천황이 일본 최초의 그 여성 천황이죠. 여성 천황이면서 천황을 2번 합니다. 이 제명천황은 이 서명천황의 부인이었어요. 서명천황의 부인이었고, 이 황극천황과 효덕천황을 싸워서 이기죠. 그래서 제명천황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제명천황의 아들이 천지천황이고, 이 제명천황이 660년에 백제가 패망을 할 때, 그 백제 구원군을 3년간 준비를 합니다. 3년간 준비를 해서 그 백제의 그 2만 지역에 2만 명이 모이게 하는 거죠. 그 말 그대로 2만입니다. 그 2만 지역에 3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배천척에 군사 2만 7천 명을 준비를 합니다. 그 전쟁 준비를 통해서 2만 7천 명의 원병을 마련을 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2만 7천 명이라면 당시에 인구가 10만 명이었답니다. 총 인구가. 총 인구의 그 3할이 30%가 이 원병으로 준비를 한 것이었죠. 원병으로 준비를 해서 배 천척에 타서 나눠 타고 가는데, 바다를 건너려니까 그 어마어마한 배가 필요했고 전쟁 준비만 3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 전쟁 준비할 동안 제명천황이 죽게 되죠. 그리고 제명천황의 아들이 천지하고 천무천황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서 전쟁 준비를 하고 그 백제 구원군을 보내게 됩니다. 그 복지 장군과 같이 함께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백강이죠. 백강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는 백촌강이라고 하는데, 백촌강에서 나당연합군에게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 서기 등에서 백제의 패망일을 663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천지천황이 곧이어서 죽게 되고, 천지천황의 아들인 홍문이 황태자가 황제로 그 즉위를 합니다만 8개월 만에 자살하게 됩니다. 자살하게 된 이유가 천무천황이죠. 그러니까 그 삼촌한테 당하게 됩니다. 이 천무가 홍문을 그 조카를 공격을 해서 황희를 찬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천무천황은 아주 강성이었어요. 수양대군 같이 아주 강성이고 뭐뭐해서 이때부터 그 역사를 왜곡하게 되죠. 국호도 바꾸게 되고 일본으로 바꾸게 되고, 일본 서기도 이 사람이 만들게 됩니다. 일본 역사를 전부 다 그 왜곡하게 되죠.
이런 그 엄청난 역사적인 그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명천왕이 누구냐면 바로 위덕태자의 아들인 임성태자 닌쇼타이시의 손녀이죠. 그럼 누구냐면은 의자왕과는 사촌지간이 됩니다. 의자왕 마지막에 사촌이었으니까 자기 사촌 오빠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던 거죠. 그게 다 백제의 혈통입니다. 그 일본의 아키히토 천황 얼마 전에 올렸던 그 아키히토 천황이 기자회견 때 고백을 한 것처럼 일본 황실은 이렇게 백제와 신라계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당서 이전의 지명에서 왜는 현 일본 열도가 아니고 중국의 양자강 이남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왜는 대륙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었고 또 동시에 존재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다 사서로서 고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야마토가 일본 황실의 그 뿌리가 부여시하고 황보시죠. 그게 이제 그 부여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백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일본이 섬나라에만 있었다 또는 그 가야 백제 고구려 신라의 후예들이다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꼭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않고 이렇게 25개 정사에 보면은 삼국지, 후한서, 북사의 그 외전 및 삼국사기와 삼국사기의 그 신라 봉기에서는 대방 남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대방군, 진평이군이죠. 요동과 요소를 이렇게 나누는 그 진평이군입니다. 이 대방군이 바로 일본에서 우리 중국 무협지에서 맨날 얘기하는 그 중원 땅, 이 중원 쟁패, 이 중원을 차지하는 나라가 중국 전체를 차지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뭐 무림의 고수들이 맨날 싸우고 하는 데가 그 중원인데 이 중원이 바로 대방군입니다. 대방군에 있었다는 외의 지명이 대방군 남쪽에 회계 동야현, 담이, 단주, 이주, 독산, 토암산 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양자강 이남에만 있는 지명이었죠. 외가 여기 있었습니다. 외가. 그러하니 이런 어떤 역사의 기록들에 의해서 자꾸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런 설왕설래의 주장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토암산을 보면은 삼국유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탈해가 죽자 그 뼈를 묻었다가 다시 그 뼈를 부수어 소상을 만들어 동학신으로 모셨다. 이런 그거는 예전에 그 고사에 보면은 그 뼈를 묻었다가 또는 뼈를 보관했다가 부수어서 소상을 만들고 이런 기록들은 여러 곳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 뼈를 동학의 안치에 두어라. 내가 탈해이다. 내 뼈를 소천구에서 파내다가 소상을 만들어 토암산에 안치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토암산이 동학신이라고 합니다. 제사를 끊임없이 지낸다고 하는데 토암산에서 현재 우리나라 경수에 보면 토암산이 있죠. 그것을 한번 그 고증을 또 해 가보겠습니다. 그 참 훌륭한 분이 정용석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사람이 원래 공무원이었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에 신라국에서 화산 폭발과 화산 활동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에는 지진 기록만 있을 뿐이고 화산 기록만큼은 신라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토암산 경주니까 경주의 토암산에서 화산 기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보면 신라 진평왕 31년에 봄 3월에 모지악산에 땅이 탔다. 구덩이 너비가 4보, 길이가 8보, 깊이가 5척이나 되었고 10월 15일에 꺼졌다. 땅이 꺼졌다는 얘기죠. 신라 무효랑 4년 가을에 7월 동학 토암산의 땅이 타서 3년 만에 꺼졌다. 불이 탔는데 3년 만에 꺼졌답니다. 동학이 맞죠.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국내 사학자들은 모지악산은 어디인지 알 수 없다고 했고 모지악산은 모른다고 했어요. 어딘지. 토암산은 현재 그대로 경주에 있는 산으로 보았습니다. 또 토암산의 화산 활동에 대해 일부 사학자는 LNG나 LPG의 천연가스 폭발로 추정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들 화석연료가 생기는 층이 경주 일대에 있어야 하는데 세계 지질학적 보고에 의하면 한반도는 석탄 위에는 화석연료가 없는 지층이라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경주 토암산에서 천연가스가 3년 동안이나 뿜었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발 750m의 평범한 화강암석으로 이루어진 경주 토암산은 천연가스가 나올 수 있는 산도 아니고 더더욱 화산 폭발에 의한 휴화산도 아닙니다. 한반도의 어느 곳에나 쉽게 볼 수 있는 토질과 석질의 산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경주 토암산은 2번 분출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토했고 분출했으면 화산재라든가 화산 그 화강암이 굳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흔적들이 지층에서 발견되지 않죠. 정용석 씨는 이 때문에 토암산 일대를 이잡듯이 뒤지고 다닌 적이 있다고 합니다. 포항에서 기상대에서 3년간 근무를 하면서 경주를 포함해 인근의 지형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화산 활동은커녕 천연가스 폭발 같은 흔적이라고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경주 일대의 지형과 지세는 지금도 눈 감고 훤하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삼국사기 기록은 분명히 토암산이 화산 활동을 했음을 보여주고 먼저 화산 활동에는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지진이 따라 붙는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효랑 때 토암산이 불기둥 뿜기 241년 전인 실성왕 15년에 토암산이 무너져 샘물이 솟았고 물기둥이 높이가 3장이나 되었다는 기록과 186년 전인 자비왕 14년에는 신라의 서울 땅이 갈라져 동서남북 넓이가 20장이나 되는 대규모 강진이 있었다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토암산은 화산 활동을 하기 전에 전주곡으로 지진 현상까지 보여주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진짜 토암산은 어디 있을까? 중국 안희성 소호시 합비라는 곳이 함산이 삼국사기에 기록된 토암산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화산으로 용암을 뿜어내는 활화산일 때는 토암산이 되지만 요즘 말하는 휴화산일 때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함산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합비 지역은 화산 활동의 여파로 토질이 좋아서 작물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산을 뿜을 때는 토암산이고 그냥 산일 때는 함산이라는 뜻이죠. 이인로의 파한집에 지리산이 백두산으로부터 시작하여 꽃같은 봉우리와 꽃받침 같은 골짜기가 면면하기 따라서 대방군에 와서는 여기 아까 대방군입니다. 아니 도대체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대방군에 갑니까? 이 지리산이 산을 둘러 있는 것이 10여 주이다. 그러니까 지리산을 두고 10개 주가 뭐 레주 뭐 동래주 뭐 이런 거죠. 주가 10여 주가 있다는 겁니다. 한 달 넘게 걸려야 그 주위를 다 구경할 수 있다라고 하죠. 지리산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조선에 또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지리산 크기의 30배 이상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레주를 다른 말로 정해군이라고 했는데 마침 동시대의 고려 역시 정해군이라고 부른 곳이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다른 말로 진주라고 한다. 진주가 우리는 경상남도에 있죠. 근데 이 진주가 정해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진주가 명나라 기록에 의하면 명나라 등주와 레주와 조선의 진주는 마주본다고 하죠. 경상남도 진주가 어떻게 명나라의 등주와 레주하고 마주 보고 있냐 말이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주라는 지명은 이동에서 왔습니다. 한반도로. 그 전에는 대륙에 있었죠. 동명후 구태는 구태씨입니다. 구태는 우태라고도 하는데 동명이 동명성왕이죠. 고구려의 그 시조있던 동명성왕 주몽입니다. 동명후 구태는 독실하고 어질며 믿음이 있어 대방의 대방군이죠. 옛 땅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한나라 요동태수 공손도의 딸을 맞이하여 철호 삼아 구태 후 구태는 동이의 강국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동이족의 강국이 되었죠. 구태가 대방의 옛 땅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한 사전은 북사, 주서, 신당서, 구당서, 수서 등에 있습니다. 구태씨가 진평 이군의 땅에 도읍을 세웠다는 사전은 또 통전, 통지, 송서, 남사, 양서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백제는 우리가 온조백제, 비류백제 맨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구태씨가 세운 겁니다. 구태씨가 먼저 십제를 세우죠. 그래서 책부원기 보면은 백제는 사계절 가운데 날마다 왕이 하늘과 오제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도읍에 시조 구태의 사당을 세우고 해마다 4번 제사를 지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제의 시조는 구태씨입니다. 이거는 한성 백제 박물관 올림픽 공원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시간 내서 가보시면 좋습니다. 엄청 크고 잘 만들어 놨는데 무료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푯말에 보면은 거기도 쓰여 있습니다. 구태씨가 세웠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강단사에서는 이런 걸 자꾸 숨겨요. 왜곡을 하죠. 온조백제, 비류백제는 사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태씨가 맨 처음에 십제를 세우고 십제가 나중에 커져서 백제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대방군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진평이군이. 대방군이. 왜가 대방군 이 아래에 있었던 거죠. 백제의 강역하고 일치해요. 그러니까 진주가 명나라의 레주와 등주하고 맞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이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륙 안에 있었던 것이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입니다. 당나라, 우리 사서에 보면은 당나라에서 신라에서 우는 닭소리가 들렸다고 하죠. 신라의 닭소리가 들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백제의 한강 유역을 말괄과 여진이 600여 차례 공격을 했다고 우리는 배웠죠, 예전에. 그런데 한반도였다면 이 한강 유역을 고구려가 버젓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말괄과 여진이 뚫고 내려와서 600여 차례를 공격하냔 말이죠. 말이 안 되죠. 유리왕묘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북경의 80km 밑에. 여기 유리성, 유리교 다 유리입니다. 선덕여왕묘가 장안에 있죠. 장안 여기 있습니다. 자, 왕건의 묘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성도에. 사천성에 있습니다. 묘도 거기 있고, 진짜 묘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에 있다면은 전부 다 해석이 하나도 안 됩니다. 25개 정사가 다 뒤집박죽이 되는데 왜 식민사관과 황국사관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테라우치 마사다케와 이병도 신석호의 그 황국사관에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 식민사관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제가 예전에 얘기했을 때보다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더 많은 뭐랄까 황국사관이라든가 식민사관, 강당사학들이 위축되고 있고 여러 그 소송에서도 이런 그 정통학자들이 그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화 세상이 되고 이렇게 그 모든 정보들이 드러나고 그 컨버전스가 되면은 그러니까 나중엔 쓸 곳이 없습니다. 빨리 커밍 아웃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인하대학교를 비롯해서 당국대학교도 그렇고 많은 그 상학계에서도 이제 변화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곧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 뭐 대청 강요도에 안위성에 여기가 합비가 있습니다. 합비. 예, 합비가 경주입니다. 합비가 경주였고, 여기 보면 함산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그 통함산이죠. 이 경주가 여기 있고. 한수가 이 위가 한수입니다. 여기 흐르는 게 한강이 여기에요. 이 위쪽이 여기니까 공격을 내려와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마두산인데 부여에 있고, 그리고 구공산은 춘천에 있고, 우두산은 사석에는 기록이 있는데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죠. 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팔공산과 사산은 대구에 있죠. 여기 팔공산 여기 있습니다. 계명산은 충주에 있고, 계명산 여기 있습니다. 계명산. 보고산은 구미에 있습니다. 여기 보고산. 화양산은 괴산에 있고, 다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현재 한반도에도 이런 지명이 남아 있어요. 이동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대륙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세력들이 한반도에 이주해 와서도 그렇게 나눠져서 그 살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지명도 그래요. 일본 지명도 전부 다 우리 한민족과 관련이 되어 있는 지명입니다. 이건 한국과 일본 학자들의 공동 연구에 의해서 다 밝혀졌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경주 옆에 보면은 덕안도 있고, 여기 보면 한양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었던 지병들이, 이 여주도 여기 있죠. 다 대륙의 안에 있었어요. 영천도 그렇고 영주도 그렇고 전부 다 그 한반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한강이 여기 있죠. 한양이 여기 있습니다. 합비가 여기 있고, 이렇게 그 중국 지명 태백산이 여기 있죠. 이것이 이렇게 한반도로 이렇게 이동해서 온 겁니다. 동정호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남 하는데, 우리가 호남 하면 전라도에서는 호수 밑인데, 호수 아래쪽인데, 한반도에는 호수가 없죠. 이 동정호가 이쪽으로 옵니다. 양양, 강릉 위로 가요. 여기서는 원래 양양, 강릉 아래에 동정호가 있는데, 양양, 강릉 위에 동정호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륙에 있었던 지명이 이렇게 한반도로 이동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방송 그 영천이 씨 그 추적한 그게 있는데, 그 방송 영천이 씨 방송편을 또 보면은 그 지명의 이동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고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결국 뭐냐면 삼국지 이 정사입니다. 삼국지와 이렇게 구당서하고 이런 그 신당서, 당서를 보면은 이 동이족, 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이 동이족의
백제와 일본, 선비, 오한, 동이 다 여기 다 있습니다. 고구려, 동음루, 음루부터 옥저부터 마한, 진안, 변한 이렇게 그 외인까지 동이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려, 신라, 백제, 일본. 그러니까 사실 외하고 일본이 이게 두 가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란 별칭을 사용하였다는 거죠. 고려와 백제와 일본. 그럼 뭐냐면 대륙 내에 그 우리 한민족이 동이족이 고려라는 이름으로 있었고 백제라는 이름으로 있었고 신라라는 이름으로 세력을 나눴어요. 그거는 이제 그 신채원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세계의 추, 우리는 항상 삼위일체였기 때문에 세계의 추가 원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한진한 변환도 그랬고 고구려 신라 백제도 그렇고 그 약간의 그런 어떤 다른 그 계통. 그러니까 우리 동이족이 그 장손이었죠. 장손 그 구이족이 있었고 9개 이족이 있었고 또 그 이쪽에 화이족, 우이족이 있었고 백이족이 있었는데 백자라는 것은 구자라는 것은 그 아주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족이 여러 이족의 형태로 나눠져 있었다는 거죠. 그 이족들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고구려 신라 백제가 되었고 선비는 뭡니까? 선비족. 선비가 저족이고 선비가 그 여기서 그 말갈이 나오죠. 그 마자르. 이 선비족에서 그리고 어디야? 여기 보면 음누가 물길족이죠. 물길족이 말갈족이고 또 말갈이 망갈이고 망갈이 몽골이죠. 이게 이 몽골족의 그 원형이 마한이었습니다. 마한에서 망갈 몽골이 다 나왔죠. 이게 그래서 말갈 마자르 저 헝가리를 세웠던 그 마자르도 이 마자르족입니다. 부탄에 있고 그렇게 파키스탄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마자르도 그 마자르족들이죠. 그러니까 선비도 그렇고 그 오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동이족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고 이전에는 대륙에 있었습니다. 대륙에 우리 한민족들이 이렇게 있었고 이 대륙에 있었던 민족들이 이동을 하면서 옛 지명들을 그대로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무규칙하게 지명들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호주나 미 대륙에 유럽의 도시 이름들이 그대로 가 있는 것처럼 뉴요크도 뭐 새로운 요크죠. 예, 그렇게 이름들이 사람들이 이동을 해가면서 옛 지명을 기억해내고 그 이 지명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역사를 계속 이렇게 점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이어서 보게 되면은 뭐랄까 지연 말단적이고 편협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한국, 일본, 중국이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 중앙아시아 사실은 저 헝가리 저 유럽까지도 우리 한민족의 강역 또 저 미국까지도 그 뭐 멕시코라든가 마야 잉카 그 문화를 탄생시켰던 그 우리 또 누구죠? 그 외대 스페인어학과 교수 그 손성태 교수님이죠. 그분께서 너무나 고증을 많이 하셨는데 인디언 언어를 다 해독을 해보면 고대 우리 한국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뭐랄까 맥족이죠. 멕시코 네바다부터 그 지붕을 덥이라고 하고 또 다마티니 다 맞추는 이부터 화가를 다기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셔서 좀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 인디언들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우리 한민족의 풍습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언어도 그대로 또 그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 호피족, 호족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곰족 토템의 곰족들한테 밀렸던 그 호랑이족, 호족들이 멕시코 쪽을 더 멀리 변방으로 쫓겨갔다는 그런 어떤 우리가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 아무튼 그 여러 학자들께서 이렇게 많이 연구들을 하신 것들이 드러나고 다 이렇게 교차 검증이 되면서 퍼즐이 이렇게 맞춰져 가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칠지도의 그 비밀을 통해서 언어의 뿌리 또는 문화 그리고 사상, 종교 이런 뿌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교차 검증이 되고 드러나고 그래서 진실의 역사들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고 있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